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입니다. 그 LG U+ 방통위 조사 거부 사태, 사실 이동통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관철하는 방송통신위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죠? 네. 예. 6월 1일 최초 조사 거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3주가 지났습니다. 최성준 위원장님, 방통위 어떤 조치 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사실조사 거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내용들을 그 해당 법인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가중 사유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도를 넘는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그 보도가 많이 되고 또 사실조사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 벌어진 일과는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그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앞서서 먼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위한 절차는 밟고 있지 않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먼저 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정식으로 미리 조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래서 조사하기로 결정은 했습니까?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그 최종 처분을 내보내기 전에 그 해당 법인과 그 당사자에게 지금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의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조사 거부 시에 과징금 가중이라든지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현행 법상 지금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보다 가중된 처벌 조항이 필요할 것 같다. 저희가 그 조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처벌 조항 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16년 2월입니다. 권영수 대표, LG U+ 권영수 대표는 취임 인사를 이유로 본 위원장님을 찾아온 적 있지요. 네, 저희 아니요. 그러면 일단 먼저 말씀 주시면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CJ 헬로비전 통합의 부당성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죠. 당시. 보고라기보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사 거부가 6월 1일 있었는데요. 하루 전날입니다. 5월 31일 LG U+ 담당 조사과장과 권영수 대표 이사 간의 식사 자리에 있었던 것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6월 3일로 갑니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전날 담당 조사과장과 회사의 대표가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거든요. 부위원장께서 간담회를 개최하자라고 했는데 이후에 귀국한 위원장님 위원장 없는데 간담회 개최했다고 질타한 적 있지요? 질타한 것은 아니고요. 긴급 사안이라고 하면 저의 의견도 같이 충분히 들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나 없이 했느냐라는 게 그렇게 말을 하셨다면 그게 질타라는 거죠. 내가 해외에 나가 있는데 간담회를 개최했느냐 이런 취지의 그 자체를 간담회 개최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원래 5분이나 모여가지고 사실조사 거부가 있었을 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제 의견도 전화로는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쨌든 대동소이하게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공교롭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더해서 세간의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네요. 최성중 방송통신위원장님은 57년생이시고 경기고 서울대를 수학하셨는데요. 공교롭게 LG U+ 권영수 대표이사도 나이도 같고 또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동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LG U+ 이런 사적 인연으로 봐주기 하고 있다가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감이 있어서도 안 되니까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부장판사님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고 뇌를 쪼개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유추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진위를 의도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이 저희 판례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년의 이런 상황들과 우연적 요소가 겹쳤습니다. 자,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조사를 결정을 하고 떠났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그 사실조사 거부의 구체적인 행위를
우선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6월 3일 날 있었던 부분은 그 사실조사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급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중요한 것은 사실조사 거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억측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신속히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먼저 지금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부분만 먼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억측이라는 게 어떤 지점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은 이런 사실관계를 일련의 상황을 나열하고 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혹 수준인 것 같은데 충분한 의혹인 것 같은데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만큼의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이건 정말 방통위 위원장직을 유지하기에는 좀 심각할 수준의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향후 충분한 해명과 설득 그리고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의 조치에 빈틈없이 철저하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박효종 방심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1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70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방통위 위원장님한테 저희 위원님 한 분이 여쭈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별 문제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박심 위원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의 지수가 70위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거든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31위였고요. 이명박 정부에 40위,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50위 하다가 이제 7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 국가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언론 어떤 자유 질서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다, 당연히 나쁜 일이죠.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요. 그 현실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를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예, 관련된 내용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방송 심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비슷한 구조의 판단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심의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당의 방송사가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줄줄이 패소를 합니다. 판결 구조가 유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보고서도 잘못된 위법한 행정행위를 교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위법한 판단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용하게 쓰인 소송 비용이 상당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예, 마이크가 꺼져도 계속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2011년에 제소된 내용이 패소됐습니다. 이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방송에 대해서 정부 조치, 주의 조치를 내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판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의 객관성, 공정성 위반을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보도할 때 각 당사자에 대해서 똑같은 시간으로 할애하는 방식으로 기계적 규명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다양한 홍보 수단을 가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때에는 그런 기준 자체를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혹시 다시 한번 보세요. 김미화의 여러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수종육 유성 간첩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현정 뉴스쇼 마찬가지로 연평도 소득 사건에 대해서 대북 정책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모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꾸 방심위가 지적을 합니다. 똑같은 방식. 이미 그 위에서 기준을 사법부가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뒷등으로 듣지 않고 똑같은 구조로 주의 조치를 하고 경고를 하고 관련자 경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줄줄이 1심, 2심, 3심 취소하면서 매 소송마다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무용하게 반복하지 않았어도 될 내용입니다. 최소한 한 건의 소송을 근거로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으면 그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합법적인 행정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반복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1심에서 우리 뭐 방심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법부의 판단도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대법원도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굳건한 어떤 주주들과 같은 이런 가치관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상고심에서 판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판례에서 네. 같은 사건에서 1심, 2심, 3심의 판단을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무려 4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방식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지는데도 불구하고 후행 소송행위 또는 후행 주의 조치라는 제재 처분이 반복됩니다. 이거는요, 판례도 틀릴 수 있고 대법원 판례도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년 사이에 방심위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주의 조치를 내리는데 제재 처분을 내리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제3기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의 방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습니다. 네, 이 위원님의 이제 그 의견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3기에 들어와서는 지금 이렇게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되게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다 예민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70위로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를 우리가 기록하게 된 겁니다. 방통위 위원장님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부장판사님, 국어 부장판사님까지 역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같이 예, 정리해 주세요. 예. 반복되는 방식에 짧게만 대답해 예, 정리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방식의 소송이 과연 적법한 행정행위를 집행해야 되는 행정성으로서 좀 무용하다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방심위에서 결정한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각각의 그 방송 내용이 있어서 사실관계가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법원이 어떤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에 반해서 계속 방심위가 결정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통위의 사안이기도 합니다. 재심 결정을 방통위에서 했거든요. 그 외부적인 행정행위를 발효하는 것은 방통위. 예, 명의는 저희 명의로 나갑니다. 책임의 영역 안에.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최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수 대표, LGU 플러스 권영수 대표는 취임 인사를 이유로 본 위원장님을 찾아온 적 있지요. 네, 저희 사무실로 아니오로만 방문한 일단 적이 먼저 있습니다. 말씀 주시면 다음 네. 얘기가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CJ 헬로비전 통합의 부당성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죠. 당시. 보고라기보다는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조사 거부가 6월 1일 있었는데요. 하루 전날입니다. 5월 31일 LGU 플러스 담당 조사과장과 권영수 대표이사 간의 식사 자리에 있었던 것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예. 있습니다. 자, 6월 3일로 갑니다.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전날 담당 조사과장과 회사의 대표가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거든요. 부위원장께서 간담회를 개최하자라고 했는데 이후에 귀국한 위원장님 위원장 없는데 간담회 개최했다고 질타한 적 있지요. 질타한 것은 아니고요. 긴급 사안이라고 하면 예. 저의 의견도 같이 충분히 들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것에 왜 대해서 나 없이 했느냐라는 게 그렇게 말을 하셨다면 그게 질타라는 거죠. 내가 해외에 나가 있는데 예. 간담회를 개최했느냐 이런 아니, 취지의 그 자체를 거죠. 간담회 개최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운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원래 5분이 다 모여가지고 사실조사 거부가 있었을 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예, 제 알겠습니다. 의견도 전화로는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쨌든 대동소이하게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공교롭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더해서 세간의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네요. 최성중 방송통신위원장님은 57년생이시고 경기고 서울대를 수학하셨는데요. 공교롭게 LGU 플러스 권영수 대표이사도 나이도 같고 또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동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LGU 플러스 이런 사적 인연으로
봐주기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감이 있어서도 안 되니까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 부장판사님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없고 뇌를 쪼개 보내줄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유추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진위를 의도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이 저희 판례의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년에 이런 상황들과 우연적 요소가 겹쳤습니다. 자,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뭐 사실조사를 결정을 하고 떠났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도 그 사실조사 거부의 구체적인 행위를 우선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6월 3일 날 있었던 부분은 그 사실조사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급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우선 중요한 것은 사실조사 거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억측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신속히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먼저 지금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부분만 먼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억측이라는 게 어떤 지점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은 이런 사실관계를 일련의 상황을 나열하고 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혹인 것 같은데 충분한 의혹인 것 같은데요. 이런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만큼의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면 이건 정말 방통위 위원장직을 유지하기에는 좀 심각할 수준의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향후 충분한 해명과 설득 그리고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의 조치에 빈틈없이 철저하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예, 자. 박효종 방심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16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70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방통위 위원장님한테 저희 위원님 한 분이 여쭈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별 문제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박심위원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의 지수가 70위까지 떨어졌어요.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거든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31위였고요. 이명박 정부에 40위,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50위 하다가 이제 7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 국가에서 어쨌든 이제 그런 언론 어떤 자유 질서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다, 당연히 나쁜 일이죠.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요. 그 현실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저를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예, 관련된 내용 잠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방송 심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비슷한 구조의 판단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심의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당의 방송사가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줄줄이 패소를 합니다. 판결 구조가 유사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보고서도 잘못된 위법한 행정행위를 교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같은 내용의 위법한 판단을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용하게 쓰인 소송 비용이 상당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예, 마이크가 꺼져도 계속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2011년에 제소된 내용이 패소됐습니다. 이게 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방송에 대해서 정부 조치, 주의 조치를 내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판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의 객관성, 공정성 위반을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보도할 때 각 당사자에 대해서 똑같은 시간으로 할애하는 방식으로 기계적 규명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는 다양한 홍보 수단을 가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할 때에는 그런 기준 자체를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혹시 다시 한번 보세요. 김미화의 여러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수종 뉴스쇼, 유성 간첩 사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현정 뉴스쇼, 마찬가지로 연평도 소득 사건에 대해서 대북 정책이 경색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모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꾸 방심위가 지적을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미 그 위에서 기준을 사법부가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귀뚱으로 듣지 않고 똑같은 구조로
주의 조치를 하고 경고를 하고 관련자 측이 경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다음 페이지 한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줄줄이 1심, 2심, 3심 최소하면서 매 소송마다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정말 아까운 돈입니다. 무용하게 반복하지 않았어도 될 내용입니다. 최소한 한 번의 소송을 근거로 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으면 그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합법적인 행정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나 반복이 됩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1심에서 우리 방심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법부의 판단도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대법원도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것이 굳건한 어떤 주주들과 같은 이런 가치관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상고심에서 판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같은 판례에서 같은 사건에서 1심, 2심, 3심의 판단을 기다려달라는. 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입니다. 그 LG U+ 방통위 조사 거부 사태, 사실 네. 이동통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관철하는 방송통신위로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죠? 네. 예. 6월 1일 최초 조사 거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3주가 지났습니다. 최성준 위원장님, 방통위 어떤 조치 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사실조사 거부가 있을 경우에는 예. 그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내용들을 그 해당 법인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 네. 가중 사유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도를 넘는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그 보도가 많이 되고 또 사실조사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실제 벌어진 일과는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그다음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그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앞서서 네, 먼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위한 절차는 밟고 있지 않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먼저 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정식으로 미리 예. 조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래서 조사하기로 결정은 했습니까? 예, 그래서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예. 지금 저기 그 최종 처분을 내보내기 전에 예. 그 해당 법인과 그 당사자에게 지금 저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의견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사실 저희가 지금 따로 결정을 할 이런 조사 예정입니다. 거부 시에 과징금 가중이라든지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현행 법상 지금 예, 저기 처벌 조사 거부에 조항이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보다 네. 가중된 처벌 조항이 필요할 것 저희가 같다. 그 조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좀 것 더 같다는 가중된 생각도 처벌 조항 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2월, 2016년 2월입니다.